엄청 고생한겨.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건데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걸 해내고 있습니다. 시작하죠. 옆에 두 문제 같이 묶여 있고요. 오, 15년 수능 문제예요. 윗 토론의 논지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 도대체 얘네들 뭐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는가?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2번 봤더니 청중위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글입니다.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시작해 보러 갈게요. 이번 시간에는 수필, 강희자전과 감투, 요거 책 이름이에요. 변형하여 재구성한 상황을 바탕으로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통해 논제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입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쌀을 사기 위해 책을 팔러 간다. 책방 주인은 책값으로 50원 매기며 이거 어차피 다시 팔아봐야 70원이니까 50원도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한다. 몹시 아끼던 책을 판 나는 간신히 70원을 마련해서 되사러 갔는데 우! 500원에 팔 건데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기며 나의 판매를 거부한다. 학생 1.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는 부당합니다. 자신의 투자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책값을 결정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고자 했다.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맞는 것 같아, 이 얘기. 저는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값은 판매 당시의 여건 이윤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구매 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는 대신 나는 거래를 할지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지 않습니까? 양측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책방 주인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등하지 않습니다. 나는 책을 팔 때 절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나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방 주인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우와 찬성 반대인데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 무조건 중요 포인트. 구입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건 상식적으로 적정한 이윤이 아닙니다. 이윤 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라 과도한 게 문제입니다. 책방 주인이 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내 상황까지 고려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매자 각각의 형편에 따라 책값을 달라야 한다는 겁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저씨 돈이 많으니까 차 2억에 사라. 너는 없으니까 300만 원에 주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 이야기인 거죠. 난 둘 다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윗글의 토론의 논제의 성격. 이러한 거래가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고 파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내 생각이 더 타당하다. 이거지. 괜찮나? 1번에 답은 몇 번? 시우리. 거꾸로 갈까? 4번.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어떤 현안에 대해 그것이 지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 정책? 아니야. 정책 아니야. 어떤 문제 해결이 더 유용한지 판단하고 다른 방안과 절충? 절충은 서로 양보하는 건데 학생이 일일이 양보할 생각 없어 보이는데? 답은 1번. 어떤 행위, 책방 주인이 10배나 남기고 파는 것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정당하다 아니다. 내 의견이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다. 1번이 제일 좋죠. 그리고 잡스러운 요령 같은 건데요. 독서 지문에 이런 절충 얘기 나오지. 이거 웬만하면 답 아니야. 거의 99%로 답 아니야. 이렇게. 문제 지문하고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설명문이야. 설명문인데 절충에 절충 뭐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 합의점을 찾는 건데. 아이패드를 샀어요? 220V에 충전을 하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집에 110V밖에 안 들어오는데 110V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110에 한번 꽂아보세요. 돼? 말리는 거야. 절충을 할 수가 없어. 설명하는 글엔 절충을 할 필요가 없지. 더군다나 주장하는 글에도 더 절충할 필요가 없지. 절충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어울리는 건 화법과 장문에서 뭐
협상할 때 밖에 없어. 타협, 절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건 협상밖에 없어. 협상. 그러니까 협상이 아닌 이상엔 절충이라는 말 틀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대충 훑어봐도 이건 답 아닐 거라고 체크해놓고 나머지 중에 답 찾아도 나쁘지 않아. 다음 2번. 청중이 있을 겁니다. 사업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1번. 학생 1, 2 모두 동의한다. 괜찮죠?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다. 물건 가격. 여기 있네요. 가격 결정권은 그렇죠. 삿대질 잘해서 고마워요.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다. 학생 2의 입론과 학생 1의 반론에서 학생 1 반론에서 여기 있을까? 그러네. 여기도 있죠. 주인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지. 3번 학생 2의 입론 어디? 요거 디귿 볼까요? 어쩌고 저쩌고 읽어야 되는구나. 사업자라면 되도록 높은 가격을 책정해 이윤을 높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지속적인 이윤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 89년 개인 서비스 요금 자율화 이후 설렁탕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일이 있지.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결국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학생 2의 입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 뭐?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다. 대등한 관계다. 둘째 논거가 현실과 오나? 아니요. 현실과 완전 일치하지. 소비자가 안 사면 결국 가격 내리게 되어 있다. 물건의 가격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학생 1의 반론, 여기 과도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번 과도합니다. 얘기 있죠. 물건의 가격만 높여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 하기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학생 1의 관점, 과도한 게 문제입니다. 적당히 해라. 주장을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3번 맞죠? 틀린 건 3번. 다음 페이지. 장문 상황과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교지에 자신의 꿈을 실행할 겁니다. 예상 독자 교지를 읽을 친구와 후배들 옆에 거 슬쩍 봅시다. 교지 편집장이 보내온 수정사항입니다. 다음을 고려하여 글쓰기 고쳐쓰기에 의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목 붙여라. 시각자료 추가해라. 직접 찾아가 본 디자인 작품의 위치 정보 제공해라. 현재 노력 내용 써라. 진학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될 내용을 써라. 시작합시다. 내 꿈은 공간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데? 건축, 토목, 조경, 기술, 공학을 함께 고려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새롭게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이 꿈을 갖게 된 것은 피아노 계단을 접어서부터다. 자신의 경험. 어느 도시의 한 지하철에는 다양한 색깔의 채색된 피아노 건반이 있다. 그 모양만으로 시선을 끌고 재미있는 요소가 있지. 오르는 사람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절약되는 전기료가 기부금으로 누적되는 걸 확인해주는 전자간판.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보람도 느껴서 계단 이용하도록 재치있게 유도했다. 유도할 필요 없어. 에스컬레이터 전기 끊어놓으면 돼. 다 걸어가게 돼 있지.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공간을 새롭게 바꾸어내는 것이 바로 공간 디자이너다.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다. 이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어머, 실제로 많아서 찾아가 봤지. 이 과정을 거쳐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매력을 느끼고 행복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로 공간을 창조하고 싶었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진학계획을 세우고 공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먼 훗날 내가 디자인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미소를 짓고 있는 나를 그려보며 내 꿈에 다가가려고 한다. 되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고쳐봅시다. 일단 학생의 글에는 제목이 없죠. 그래서 1번 글에 언급한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과 나의 꿈을 연결해서 제목을 쓰자. 괜찮네. 내용 이해하는데 시각자료
피아노 계단 이용하는 사람의 사진을 첨부하자. 괜찮네. 직접 찾아가 본 공간 디자인의 위치. 우리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공간? 아니, 지금 공간 디자인된 곳을 찾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3번 틀리죠. 공간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 관련 영역의 책을 읽고 있어요. 그게 현재 노력이죠. 진학계획을 세웠을 때 도움을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자. 진학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인터넷 사이트. 괜찮죠? 답은 3번. 다음 페이지. 벌써 문법 문제라고? 그러네.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해 봅시다. 형태의 변환 여부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가 있죠. 문장 안에서의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단어가 지닌 의미에 따라서 많은데 또 체언 쓰고 있어. 멍청이.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언의 조사, 수식언의 관형사, 부사, 독립언의 감탄사, 용언의 동사, 형용사.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아요. 문법 다음 주 수업 내용이야. 요거 특강. 우리는 두 팔을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 만 어디가 있어? 만. 둘 다의 정체 뭐예요? 조사. 조사는 불변어입니다. 이루다, 그리다, 동사죠. 어디에 들어가? 용언에 들어갑니다. 용언은 형태가 변하죠. 가변어. 하나는 문장 안에서의 수식을 나타냅니다. 살펴봤더니 두 팔을, 좋아. 팔을 꾸며주는 두는 다른 말 꾸며줍니다. 관형사, 부사 중에서 관형사. 하나, 어디가 있어? 하나를 이루었다. 얘는 누구 꾸며주지 않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 겁니다. 얘 수사입니다. 수사. 수사는 누구 꾸며주는 거 아니지. 3번이 답이고요. 나무,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명사. 넓게, 넓다, 희미하다.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형용사. 됐을까요? 답은 3번. 품사만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수는 있으나 오늘은 찜찜하게 이렇게 넘어갑시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객체에 대한 높임입니다. 쓰자. 목적어. 어떻게 생기면 목적어예요? 을. 부사어는 형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객체 높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사의 형태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이거밖에 없어. 요것만 기억해야 돼. 객체 높임은 주로 할머니를 데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께 묻다, 할머니께 여쭙다 등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되거나 할머니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할머니께 이겁니다. 자, 찾으러 가자. 선생님께서는 댁에 계십니다. 누구 높여? 선생님. 형은 어머니께 그 책을 드렸다. 누구 높여? 어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밝으십니다. 누구 높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지금 막 도착했어요. 누구 높여? 할머니. 아버지 높여 안 높여? 안 높여. 왜? 아버지에 비하면 할머니가 짱이니까.
은우야 선생님께서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하셔. 누구 높여? 선생님.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 중에 을을 붙는 목적어 있어요? 없죠. 누구 깨 있어요? 있지. 몇 번? 2번. 선생님 3번에도 깨 있는데요. 아니요. 깨서예요. 깨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4주 후에 할 건데 높임 표현은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 목적어 부사 주체 높임. 목적어 부사어 높여주는 객체 높임. 이야기를 듣는 상대를 높여주는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체 높임은 다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요게 3번이 간접 높임이에요. 밝으십니다. 누가? 눈이 밝은 거야. 하지만 눈의 주인 누구? 할아버지. 눈을 높여줌으로써 할아버지를 쿠션 매겨서 간접적으로 높여준다? 그게 간접 높임. 됐어. 다음. 제가 나이 먹고 뒤늦게 과학과 천체물리 이쪽에 너무 관심이 많고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는 건데 왜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과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을까?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취미 삼아서 요즘도 이제 뭐 책 사서 보거나 공부하거나 막 그러는데 네. 만약에 나중에 내가 대학생이 된다라고 하면 천체물리학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너무 멋있지 않아? 별들이 떠 있고 우리가 별에서 왔고 우주에서 한낱 먼지라고 생각하지만 돈 많이 벌었으면 생각하는 내가 너무 세속적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몽고나 이집트 거기에서 캠핑, 사막 캠핑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몽골에서 진짜 그 초원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밤에 있으면 진짜 별이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겠대. 그냥 별이 쏟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대. 한번 보고 싶어. 이렇게 옆에 모닥불 피워놓고 침낭에 들어가가지고 얼굴만 내밀고 별만 보고 그러면 왠지 진짜 그 짧은 하룻밤이지만 막 별똥별도 수십 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 북두칠성 진짜 직접 본 적 있어요? 엄청 커. 난 그냥 북두칠성 이렇게 하늘 보면은 그냥 한 요만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이만해. 엄청 커. 이렇게. 깜짝 놀래. 아이폰 쓰시면은 어플 있거든? 스타트래커라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별자리가 보여. 갖다 대면은 이 자리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고 요거는 이제 공학적인 거지만 시작해 볼게요. 뒤에 살펴봤더니 6번 OX 문제죠. 7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 무조건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 거고요. 8번 문제 보기의 상황에서 관제센터의 판단과 해결 읽어봐야 할 거고 9번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들은 원래는 9번 문제 먼저 푸셔야 하겠지. 자 앞으로 넘어올게요. 조금만 참으면 돼. 오늘 4문제만 풀면 끝나.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지구 중력의 변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작은 미립자와의 충돌 등으로 궤도도 변하고 자세도 변한다. 인공위성은 지구 중력의 변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작은 미립자의 충돌 등의 영향을 받아 궤도가 변합니다. 힘이 작용하여 운동 방향과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을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해 봅시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힘을 작용한 물체에서도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라는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단어 뜻 설명해 줬죠? 작용, 반작용 법칙. 예를 들어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벽을 손으로 밀면 의자가 뒤로 밀리는데
사람이 벽을 미는 작용과 동시에 벽도 사람을 밀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놀랍게도 정지하고 있던, 운동하고 있던 모두 성립하며 두 물체가 접촉할 때도 이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고 서로 떨어져 힘이 작용할 때도 항상 성립한다. 작용 반작용 꼭 둘이 접촉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인공위성의 상태가 변하면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궤도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되는데 애가 삐꾸가 나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궤도 이 빨간 선으로 다시 데리고 온다. 궤도를 맞추는 거고. 기상위성이야. 떠 있어. 지구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막 미립자 이런 걸 봐서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틀어놔야지. 이렇게 자세를 바로잡게 한다. 지구 표면을 관측하는 위성은 탐사 장비를 지구 쪽으로 향하도록 자세를 고쳐야 하고 인공위성의 전력을 제공하는 태양 전지를 태양 방향으로 끊임없이 조절해야 한다. 그렇지. 이때 궤도와 자세를 조절하는 방법 모두 작용 반작용 이용합니다. 먼저 아이쿠야 이 말에서부터 느낌이 오나요? 궤도와 자세를 조절하는 방법을 하나만 설명할 거 아니야. 최소 2개는 설명할 거야.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로켓 엔진과 같은 추력기를 외부에 달아서 이용하는 겁니다. 추력기에는 질량이 있는 물질인 연료를 뿜어내서 발생하는 작용과 반작용 이용. 위성에는 궤도를 수정하기 위한 주 추력기 이외에 소형의 추력기가 각기 다른 XYZ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의 추력기 3방향으로 여러 개 설치. 이를 이용해 자세를 수정합니다. 문제는 10년 넘게 사용해야 할 위성의 자세 제어용 추력기가 사용할 연료를 충분히 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인공위성이야? 이렇게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쏜다. 이렇게 쏜다는 거지. 이 연료를 계속 담아둘 수가 없다. 하다못해 F킬러도 쓰다 보면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반작용 휠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뭘까? 최근이니까 기억보다 좀 더 장점이 있겠지. 반작용 휠을 이용합니다. 위성의 추력기처럼 3방향으로 설치된 3개의 반작용 휠이 있어서 회전수를 조절해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성 내부에 부착된 반작용 휠. 전기 모터에 휠을 달고 돌리는 속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줘서 위성을 회전시켜 자세를 바꿉니다. 일반적으로 물체가 한 방향으로 돌 때 그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발생합니다. 반작용 휠이 돌면 위성에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힘이 발생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궤도 수정과 같은 위성의 위치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렇게 돌던 애가 삐꾸가 나서 요렇게 돌기 시작했는데 빨간 궤도로 가게는 못한대. 이렇게. 하지만 장점이 있으니까 쓸 텐데 자세 제어용 추력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해. 추력기는 연료가 있어야 하고 무게가 증가하지. 반작용 휠을 이용하면 전기만 있으면 돼. 언제든지 오케이. 결국 경제적이다. 데스카야. 다음 페이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도 작용이 나타난다. 그렇죠. 정지하든 움직이든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반작용은 위성이 지구와 인접해야 된다. 붙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접해야 할 필요는 없지. 2번 X. 중력이 변하면 위성의 자세나 궤도가 변합니다. 그렇죠. 위성의 추력기는 방출되는 물질, 반작용을 이용합니다. 미립자가 충돌하면 반대작용의 힘이
작용됩니다. 그렇죠? 미리자뿐만이 아니라 뭐든 상관이 없죠. 7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은요 출력기고요. 니을은 반작용 휠. 그래서 가끔 SF 영화 보면은 우주 정거장이 계속 돌고 있잖아.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일종의 중력을 만들기 위한 기능도 있긴 하지만 기역은 외부, 니은은 내부다. 오케이, 맞아. 기역과 달리 무시하라 그랬죠? 니은은 물체의 회전운동 이용한다. 그렇지. 니은과 달리 일단 무시해. 기역은 XYZ축? 아닐걸? XYZ축으로 된 건 기역, 니은 둘 다걸? 어디 살펴보러 갈까? 그래도 근거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추력기 XYZ 세 개의 축 있죠? 반작용 힐 추력기처럼 세 방향으로 설치된 세 개의 반작용 힐 둘 다 축 세 개네요.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기역은 질량이 변화합니다. 그렇죠. 연료 쓰면 줄어들겠지. 하지만 반작용 휠은 모터를 돌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둘 다 반작용 이용하는 겁니다. 좋았어. 답은 3번. 옆에 9번 먼저 확인할까요? 밑줄 친 단어의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걸. 뭘 맞춰? 뭘 맞춰? 뭘 맞춰? 뭘 맞춰? 기억. 뭘 맞춰? 자세를 원하는 방향으로 맞출 수 있다. 똑바르게 고정시킬 수가 있다. 어긋나 있는 거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형준이 9번에 몇 번? 그렇죠. 카메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좋았어. 다음 위로 올라갈게요. 바로 선물이 이거예요. 10, 11, 12 세 문제가 없어졌어. 이거 제가 스캔 잘못했나봐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원본 책을 어디에다 짱 박아놨는데 찾을 수가 없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답지 보면 몇 년 몇월 나와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주추력기, 자세 제어용 추력기, 반작용 휠. 느낌이 오죠. 주추력기로는 뭐를 수정할 수 있어? 궤도 수정할 수 있죠. 자세 제어용, 반작용 휠은 둘 다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지. 인공위성에서 가에서 나로 세상에 궤도가 변했어. 주추력기 써야지. 자세가 달라졌어. 이 둘 중에 하나 쓰면 돼. 원래의 궤도와 자세로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절한 건 1번. 가에서 나로 변한 원인을 위성의 주추력기가 계속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주추력기 작동하지 않아도 외부의 힘 받아서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1번 틀리지. 가의 궤도로 나에 남아있던 A를 움직이려면 세 방향의 자세 제어용 추력기 궤도를 움직이는데 자세 제어용 써봐야 소용이 없죠. 자세 제어용은 방향만 바꾸는 거니까 여기에 있던 것처럼 궤도를 움직이게 하려면 주추력기 써야지. A의 궤도를 가로 고치려면 궤도를 고치려면 반작용힐? 아니요. 얘도 방향밖에 못 바꿔. 주추력기로 궤도를 수정한 다음에 잘했어. 반작용 휠의 회전수 조절해서 자세 조정한다. 정답. A는 궤도가 한 번 변하면 수정할 수 없어? 아니야. 수정할 수 있어. 왜? 주추력기 달려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어. 추력기와 반작용 휠을 이용해 자세 조정은 할 수는 있지. 오케이. 틀린 건 4번. 야호! 수고하셨습니다.